대창병원에서 온 이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어르신들 가장 걸으실 때 보면 무릎도 많이 아프고 걸을 때 쩔뚝쩔뚝하고 무릎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무릎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창병원에서는 이제 무릎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진료를 보고 그리고 이제 관절염의 치료 그리고 이제 그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릎에는 이 대퇴골과 이 경골 사이를 이제 무릎 관절이라고 그러고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붓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을 때 힘들고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란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닳아서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쳐서 외상으로 인해서 뭐 인대가 손상이 됐다든지 연골이 떨어졌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염이 아무래도 진행이 빨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 정상 관절, 이 뼈와 뼈 사이 관절 틈이 많은 게, 그러니까 넓은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이 안에 연골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살아있다는 거고,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붙어서 뼈끼리 부딪히고, 그럼 결국은 걸을 때 아파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통 0, 1, 2, 3, 4,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를 병원 가면 뭐 당신은 몇 기입니다. 당신은 몇 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은 정상, 1기는 조금 관절염이 의심된다. 그다음 2기는 이제 뼈 조각 이제 골극 같은 게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진행하고 이제 3기, 4기로 넘어가면 이제 많이 좁아지고 4기는 완전히 뼈가 붙어서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젊었을 때는 다들 다리 이렇게 쭉쭉 예쁜 다리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결국 관절염이면서 안짱다리가 이렇게 되고 이제 안짱다리가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때부터는 진행을 하게 되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이렇게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대부분 가벼운 통증, 그리고 오래 걸으면 아프고, 또 쉬면 좋아지고, 또 좋아졌다 나빴다.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아팠다가 또 어떤 때는 아팠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통증도 조금 더 심해지고, 걷는 것도 점점 더 많이 못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졌다 나빴다 뭐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뼈끼리 완전히 부딪히게 되면 이제 통증 자체가 아주 심하고 이제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다리도 휘고 무릎도 뭐 되게 커져 보이고 그다음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잘 안 펴져요. 그리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무릎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허리, 발목 여기까지 다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는 결국 우리가 이 젊었을 때 관절로 이 돌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안 아프게, 덜 아프게 그리고 오래오래 쓰게 이게 우리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솔직히 관절염을 안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리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결국은 치료의 목적은 안 아프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안 아파야지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 관절 기능,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기능을 잘 되게 하고 세 번째 변형, 아까 안짱다리처럼 그렇게 심하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고 덜 아프게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망가진 정도가 심할수록 많이 아프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심해도 사람마다 이 통증을 느끼는 것, 또 염증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아프다고 관절염이 심하고 덜 아프다고 덜 심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 뭐 나이, 활동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 치료를 그럼 무조건 수술만 하느냐?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관절염 치료는 결국 제일 기본은 습관 교정,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뭐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먹거나 무릎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내가 생활이 힘들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습관 교정, 비수술적 치료는 뭐냐? 결국은 습관 교정, 그리고 적절한 운동 및 휴식, 그다음에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특히 여성분들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 청소하는 거, 이거는 가급적이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빨리 닳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 빼기. 결국 이 다리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상체는 커지면 이 하체가 상체를 드는 역할인데 이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역기를 10kg짜리 10개를 들어도 전혀 끄떡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10kg짜리 5개를 들어야지 내 몸에 딱 맞는 양인데, 옛날 생각하고 10kg 들라 하니까 이 부들부들 떨고 통증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리 근육을 키우든 아니면 상체를 좀 줄여서 거기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에 좋지 않은 운동은 뭐냐? 결국은 이 체중을 실리는 운동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무리하게 한다든지, 아까 앉았다 일어나는 거, 결국 역기를 들었다 냈다 이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바닥생활은 결국 쪼그려 앉아야 되고 많이 굽혀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자 생활, 그 다음 소파 이런 식으로 바닥 생활은 조금 금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거. 결국 이것도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드는 힘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가 가는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무릎에 좋은 운동은 그럼 뭐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걷는 게 좋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이 상체 체중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다리에 가는 하중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역기를 10kg짜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5kg의 근력밖에 없다. 그럼 지금 내가 5kg의 근력으로 운동을 해서 10kg를 들어도 될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지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수영을 한다든지 가벼운 산책, 이제 자전거도 결국 실내 자전거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상체가 이 하체 쪽으로 하중이 가하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운동을 좀 해서 어느 정도 하체 근육을 만든 다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통증이 있다. 이제 그때는 약을 이제 먹는데 무조건 안 먹는 게 좋다. 당연히 약은 안 먹으면 좋죠. 하지만 아픈 거를 참으면서까지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란 거는 만약에 통증이 있을 때는 약을 드셔야 되고, 안 아픈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건 결국 관절염 진행을 좀 늦춰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약 복용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수술을 늦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사,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사인데, 가면 뭐 어르신들 뼈 주사라 그래가지고 막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뼈 주사라는 거는 뼈에다 놓는 게 아니고 이 스테로이드 관절에 놓는 건데, 이 스테로이드가 제일 좋은 치료 효과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3개월에 한두 번, 그래서 이제 그 간격으로 해서
맞는 거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갈 때마다 맞는다든지 당연히 그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는 거는 오히려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골 주사라 해서 하이알루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연골 주사는 이 우리 정상 관절에 있는 그 액과 윤활액과 똑같이 만든 것으로서 이게 나이가 들고 염증이 생기면 그 원래 그 관절 안에 윤활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뻑뻑해지고 굽혔다 폈다 해도 힘들고 그때 이제 이 윤활액을 맞으면 이 기름칠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하지만은 이 주사는 연골을 다시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한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뼈끼리 부딪히는 4기가 되면 보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1, 2, 3기는 연골 주사를 맞으면 보험이 되는데 4기는 나라에서도 이거는 너무 심한데 왜 연골 주사를 맞냐 해서 아예 보험 자체를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3기까지 연골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연골 주사는 어떻게 맞느냐? 이 하이알 원스라고 하이알 플러스 즉 6개월마다 이제 맞는데 6개월 간격에서 맞았을 때 일주마다 3번 맞는 게 있고 3번 맞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하이알 플러스라 해서 이건 약간 더 고농축인데 3번 맞을 거를 6개월에 1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콘주라이라 해서 조금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생 한 번인데 5개월에 한 5번까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주라는 뭐냐면 이 연어에서 추출한 건데 이 관절각 내에서 높은 탄성을 유지해서 이 연골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도 많이 줄이고 통증도 많이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물리치료는 그럼 이제 하게 되는데 물리치료는 되게 온열, 따뜻한 찜질인데 따뜻하게 하는 거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혈액순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거는 평소에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찜질은 이제 우리가 많이 걷거나 운동 후, 그 다음에 뜨겁거나 부었을 때, 그때 통증 완화로 인해서 시키거나 부족을 감수할 때 얼음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신 분들은 자기 무릎을 만져서 이렇게 열감이 있다. 그때는 무조건 얼음찜질. 열감이 없고 똑같아? 그러면 온찜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은 꼭 해야 되나요?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약 먹어도 계속 아프고 약도 속쓰려서 못 먹고 이제 다리가 휘어지니까 걸을 때 똑바로 못 걸으니 이제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다. 이제 이때는 결국 비수술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 해서 우리 뭐 레이저 수술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정 수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관절경 수술은 결국 우리가 집안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청소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정 수술은 약간 리모델링, 조금 집도 좀 예쁘게 만들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인공관절 수술은 아예 다 안 좋은 거 다 잘라내고 새로 그냥 집어넣는 게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경 수술은 이렇게 관절 구멍 뚫어서 그냥 시술을 하는데 되게 한 10분에서 15분 뭐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안에 연골이 돌아다니면 이게 자꾸 무릎을 자극을 줘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오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없애줘서 통증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관절경 수술도 초기에만 가능하지 심한 경우는 해봤자 몇 개월 있다가 또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교정 수술은 안짱다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가서 빨리 닳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 빨리 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릎
무릎이 안짱다가 있으면 무릎을 잘라서 휘어진 만큼만 벌린 다음에 이렇게 쇠판을 대서 붙이는 수술이, 이게 이제 안짱다리 하는 자기 거 살리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수술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목발도 짚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65세, 70세 분들한테는 거의 고려를 안 하고 이제 50대라든지 뭐 65세 이하, 내가 목발도 좀 잘 짚고 이런 분들한테 주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재생하는 걸로서는 뭐 자가 연골 이식, 그 다음에 골수에서 떼서 하는 이식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카티스템이라 해서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엽 세포에서 이제 만든 것으로서 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염증 자극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조절 및 안정성이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 해도 전혀 해가 없이 잘 자라는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고 관절강대 환경을 이제 좋게 해서 이렇게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거에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연골이 깨끗하게 훨씬 자기 거보다 더 두껍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카티스템을 하면 이제 자기 것처럼 똑같은 연골로 재생이 되고, 이제 우리가 뭐 미세천공술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섬유연골에서 조금 딱딱한 연골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자라긴 하지만 카티스템보다는 조금 적게 자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리 휜 사람들 쭉 이렇게 핀 게 이제 아까 자기 거 살리는 수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티스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 이제 보면 오른쪽 왼쪽 보면 이 오른쪽은 전체 다 했고 왼쪽은 이렇게 안쪽 반만 딱 고기 안 좋은 데만 딱 잘라서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치환술, 부분치환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뭐 꼭 해야 하나 반드시란 건 없는데, 내가 이제 언제 할 거냐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수명이 보통 20, 30년인데 내가 무조건 늦게 할래. 그래서 뭐 80세 이후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똑같은 수술을 해도 이 수술 후에 내가 70살에 했을 거고 80살에 했을 때 수로 회복이 다릅니다. 왜냐? 수술 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이 훨씬 더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무조건 늦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할 때 하시는 게 그만큼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시기를 잘 보는 이유가 대개 이제 70세 정도면 요즘은 거의 100세까지는 충분히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늦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대참병원에 있으면서 88세 된 어르신, 거의 90세까지 되신 분이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좀 해달라고 다른 병원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지금 잘 걸으시는데, 이제 그렇게 늦게 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술을 잘하냐가 걱정이 아니고 수술 후에 회복을 잘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65세 하신 분들은 뭐 수술하고 이틀부터 잘 걷는데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은 뭘 잡아야 되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요즘 갈수록 옛날에는 뭐 10년밖에 못 썼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한 20, 30년은 거뜬하게 잘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에 이제 부분치환술이 있는데, 부분치환술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반만 하는 거로서 요거는 이 최소로 십자인대를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보존되면 뭐 등산이라든지 걷기, 운동, 에어로빅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공관절 한다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 조금만 절개하기 때문에 빈혈 수치도 뭐 한 1에서 2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혈도 안 하고 결국 피가 적게 나오니까 적게 붓고 덜 아프고, 그래서 회복도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그 다음날 오후 아니면 이틀째부터 걷고 입원도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고 한 달 정도면 아무것도 안 잡고 잘 다들 걸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무릎 자체가 너무 심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 대창병원에서는 다른 병원과 달리 이 황금 인공관절에서 이게 이제 가볍습니다. 180g. 그러니까 내 무게도 내 다리도 무거운데 인공관절로 하면 더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제일 가벼운 걸 찾아서 했고, 또 이제 이 황금 인공관절의 장점이 이 금속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인공관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저희 황금 인공관절은 니켈 함유량이 한 100분의 1 정도여서 거의 알러지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티타늄으로 합금이 돼가지고 코팅을 해서 거의 30년은 안 달고 잘 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가동 자체가 다른 인공관절에 비해서 다른 인공관절들은 이렇게 딱 고정형으로 인해서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만 되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굽혔다 폈다도 되지만 이렇게 좌우로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인체하고 가장 가깝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황금 인공관절로 저희가 계속 수술을 지금 대창변이 생긴 이래로 계속 했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로봇 인공관절에서 되게 이제 로봇이 해주는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큐렉스 로봇 인공관절을 2020년부터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19년 11월부터 이제 인공관절 업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섭렵을 해서 이제 했는데, 보통 2006년도부터 이제 로봇이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4개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로봇을 선택할 때 이 4개 회사를 다 병원에 들여서 다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한 다음 이제 큐렉스라는 업체하고 이제 우리가 제약을 맺어서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이 모바일 타입의 인공관절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 모바일 타입 로봇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 가동형이라는 거는 결국 인대 조절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이제 로봇으로 이제 해서 맞추게 되고 2020년 9월부터 지금 거의 250회 이상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부조직 손상이 감소가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출혈량 감소, 그 다음 통증도 당연히 적을 거고, 그러다 보니 재활기간이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이렇게 단축되고, 그 다음 다리 운동도 훨씬 더 잘 되고, 결국 이런 재활이 잘 되니까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공관절은 결국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주변조직 손상이 덜 나게, 그리고 이제 부작용, 우리가 뭐 심장마비나 뇌경색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지 단점은 로봇이 수술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장황하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제일 어르신들이 해야 될 게 쪼그려 앉는 거, 그 다음에 양반다리, 요 2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운동을 해야 되나, 뭐 되게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질문하신 분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몇 시간 걸어도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 근력량이나 운동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시간을 걸었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도 더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30분을 걸었는데 아이고 아파. 그러면 30분도 본인한테는 많은 겁니다. 그 운동 자체가. 그럼 줄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럼 걷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막 얘기한 대로 수영장에서 걷는다든지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조금 아예 아프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걷는 거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다리 강화 운동인데 우리 다리 강화 운동 한다 해서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하는데 어르신들은 스쿼트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시게 된다면 아까 수영장에서 걷는 거라든지 뭐 실내 자전거를 하는데 만약 그걸 못 하게 되면 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운동 그 대신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힘주는 운동 요거 많이 해주세요. 이거 많이 해주면 이 다리 근육이 힘이 들어서 우리 아까 역기를 들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거나 계단 오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이 대퇴사두근입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을 얼마나 내가 키울 거냐에 따라서 관절염을 늦게 오게 할 수 있고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나이 드실수록 입맛이 없다고 뭐 이것저것 막 조금씩 드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는 건 좋은 게 과식을 하는 건 안 좋지만 안 그럼 내가 평소에 너무 식사량이 적다 그러면 자주 중간중간 군것질을 하시든 해서 뭔가 영양 섭취를 해야지 내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편식하지 말고 뭐든지 잘 드시고 아까 간단한 운동 뭐 100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뭐 아침에 조금 한다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마 항상 건강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